한번 개발 인력이 빠지면 다시 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항공산업입니다. 일본이 그 좋은 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미 공군 전략 개발 계획 및 실험 SP 사무소가 주도해 빠르게 진행된 실험 캠페인인 공군 래피드 드래곤 프로그램이 지난 12월 16일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최종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비행 테스트는 2년간의 시리즈를 마무리했으며 실탄두로 무장한 제고 순항 미사일의 실사격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래피드 드래곤은 팔레타이징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화물 항공기에서 표준 공중 낙하 절차를 통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공군의 특수작전기 LC-130J의 기내로부터 장사정 순항공대지 미사일 자jem 2R의 시험탄 FTV를 탑재한 팔레트가 투하되었습니다. 그 후 팔레트에서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분리된 FTV는 날개를 전장하고 엔진을 점화해 비행을 시작, 목표에 명중했습니다. 이 팔레트와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목표의 위치 정보 등을 수신하는 장치를 조합한 시스템이야말로 현재 미국 공군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신병기 래피드 드래곤입니다. 다시 말해 래피드 드래곤은 현재 미국 공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각종 수송기의 화물 공간에 팔레트식 미사일 발사 장치를 탑재하여 대량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 시스템입니다. 팔레트는 기체의 크기나 페이로드의 무게에 맞추어 탑재하는 공대지 미사일의 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예를 들면 C-130 수송기라면 6발, C-17 수송기라도 9발의 공대지 미사일을 각각 하나의 팔레트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록히드 마틴이 공개하고 있는 래피드 드래곤에 대해 해설한 동영상에 의하면 C-13000이면 둘, C-17이면 4개의 팔레트에 탑재가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면 C-130은 12발, C-17은 36발의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 미국 공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폭격기인 B-1B가 탑재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의 수가 24발이므로 무려 폭격기가 탑재 가능한 수 이상의 미사일을 쏴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된 무기 체계는 하늘에서 파괴의 빛을 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전투 역할이 없는 통합군인 수송기에게 화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래피드 드래곤의 가장 큰 특징은 수송기 측에 특별한 개수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한번 팔레트를 투하해버리면 그 후에는 수송기로서의 임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즉, 래피드 드래곤은 수송기 활용의 폭을 더욱 넓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래피드 드래곤은 미국 공군에게 큰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수송기의 폭격기의 능력을 대응시켜 B-1BB 이와 같은 폭격기, 또한 F-15, F-16, F-35 등 전투기를 보다 위협도 높은 목표 공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복수의 수송기를 사용하면 대량의 자즈미아를 한꺼번에 적에게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방공 시스템을 포화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한편 적의 입장에서 보면 수송기의 외관상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어느 수송기에 래피드 드래곤이 탑재되어 있는지 판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체로부터의 공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공격보다 방어의 자원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중국과 같이 현재 미군에 대해 대함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과 같은 공격적인 성질의 무기로 대항하려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래피드 드래곤 실은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래피드 드래곤은 수송기에 특별한 개수를 실시하지 않고 순항 미사일의 운용 능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공군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래피드 드래곤에 대해 외국의 우호국이나 동맹국에 전략폭격 능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핵 개발을 불허한 묘서는 한국 자체의 전략폭격 기급의 능력을 제공할 가능성은 그래서일까요? 카이는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국산형 수송세 YKC-X 개발 사업을 천천히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카이의 계획은 국산 수송기를 개발해 공군, 해경이 운용 중인
여러 중대형 수송기 및 특수 임무기 대체 수요 약 100여 대를 만족시키고 100인승 규모의 민간형 모델도 개발해 수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항공 전문가들은 일본의 CELR, 브라질의 C390과 같은 쟁쟁한 경쟁자도 수요 확보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모하다고 말합니다. 카이가 그 사실을 모를까요? 항공 전문가 집단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산 수송기 사업을 발표한 것은 항공기 산업의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카이는 현재 KF-21보람에 사업을 진행 중인데 KF-21보람에는 2011년에 탐색 개발이 시작되어 올해 2021 4월 시제기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2026년부터 생산이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누구도 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항공기 산업의 특성상 개발과 생산의 오랜 시간 소요를 예측하고 KF-21 생산이 종료된 이후에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지금부터 개발 사업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해 정도 개발이 결정돼야 카이의 계획처럼 2033년부터 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카이가 확보한 KF-21의 생산 수요는 120대이고 국내 관계자들은 F-16PB와 KF-16 전투기 대체 수요를 합쳐 대략 250여 대 생산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50여 대라 해도 2040년 정도면 생산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2035년 즈음부터는 새로운 후속 기체 생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은 KF-21의 보람의 개발 사업을 통해 상당한 항공 개발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했지만 KF-21 개발이 완료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천천히 개발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개발이 종료되면 사실상 소수의 성능 개량 관련 인력을 제외하고는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항공 산업 기반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항공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카이의 무모한 국산 수송기 개발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선진국들과 비교해 한참 뒤떨어진 항공 산업에 지금 뛰어드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1970년대 조선 자동차 전자산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모든 외국 경제 전문가들이 무모한 짓이라고 혀를 차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서방 전문가들이 제안한 방향성은 대만이 선택한 방식처럼 경공업부터 시작해 일본이란 선진국에 발맞추기, 필요한 부품과 2차 원자재 공급을 담당하는 중간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정면 중도를 선택했고 그 결과 현재 세계 1-2위를 다투는 조선산업과 전자산업을 갖게 되었고 2020년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가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항공산업 육성 역시 현재는 무모한 도전일지 몰라도 한국의 잠재력이라면 충분히 세계 선도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미국이 시험에 성공한 전략 폭격기의 능력이나 유사시 한반도 전 지역을 지키기 위한 장갑차나 병력 운송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CN-235 경수송기 20대, C-130 수송기 1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기 대형 수송기 3대 C-130 제2력 도입 사업을 발표해 2024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이가 공개한 국산형 수송기는 전장 39.2m, 날개폭 42.6m, 최대 이륙 중량 103톤, 기체 중량에 해당하는 공어 중량은 51.4톤이며 탑재 중량에 해당하는 유상하중은 29.5톤입니다. 카이는 천룡 순항미사일과 긴급발사용 위성발사체, 다양한 무인기를 수송할 수 있는 특수목적 수송기 수요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에 추가해 현재 30톤 수준의 수송 중량을 갖춘 수송기 기종은 에어버스사의 A700과 일본의 C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나름 100여 대를 해외 수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산업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능력과 잠재력이 충분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그게 우리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수송기 플랫폼은
단순 수송기뿐만 아니라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대잠초계기, 정찰정보기 등 작전의 폭을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20톤 이상 무게를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카이는 C-130 수송기급 위그선을 만드는 것에도 개발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엔진을 C-130의 엔진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미제 팔레트는 미제 미사일만 사용해야 하니 국산 미사일용으로 유사한 것을 만들면 되겠네. 한국이 미국의 사랑을 받으니 일본이 한국을 질투하고 있구나. 일본은 전범패전국이며 전쟁 불가능국이라 전략 전술에 따른 공격용 무기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지금도 유엔 헌장에 적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면 사전 경고 없이 바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전작긴 전환을 두려워하지요. 일본과 뜻을 함께하는 국내 특정 세력이 종전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